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이 베일을 벗을지 주목되는데요. 박 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하신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네, 박지만 회장, 과연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문건 유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권력 암투설의 진위는 무엇인지, 박지만 회장의 입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급 추적에서는 박지만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의 쟁점, 문건 유출 사건의 향후 수사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수호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죠. 오늘 공교롭게도 생일날 또 검찰에 네. 출석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참 굉장히 글쎄요.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아니면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 검찰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인데요. 예.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서양이 변호사인데 지금 활동을 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 운영했던 그런 법인의 그 대표로 있는 그런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 청사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지만 회장 검찰 소환 조사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만 회장 물론 참고인 자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게 되지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금 어떤 지금 신분이냐를 지금 그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참고인이거든요. 단순히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고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그 범죄를 그 수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알고 있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좀 부른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박지만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강제로 이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참고인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건들을 보면 먼저 문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문건이 유출돼서 결국은 박지만 회장이 그걸 받아서 유출 사실을 이제 말했다라는 점까지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유출 경위 그리고 또 그 유출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느냐. 예. 만약에 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진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을 묻겠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들어간 겁니다만은 비선이 존재하느냐. 또 비선이 존재한다면 양측이 정말 권력 암투가 있었느냐 예. 하는 점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정말 더 중요한 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단순히 권력 암투가 있었습니까? 비선이 존재합니까? 이거 자체가 과연 누가 어떤 범죄를 범한 것이냐라는 점에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은 아마도 그 정말 문건 유출 경위라든지 문건을 과연 아니면은 그 미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명예훼손, 네. 정윤회 씨가 세계일보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허위인지 사실인지 그 점을 확인하는 네. 점에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박지만 회장이 어떤 얘기를 검찰에서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박지만, 정윤회 악연 이 부분입니다. 25년 악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진곤 교수님, 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옛날에 그 최태민 목사라고 그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뭐 친근한 그런 이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도 당시에 아마 최태민 목사를 야단도 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청와대 불러서 혼을 낸 적도 있었고 그런데 1990년에 말이죠. 박지만 그 회장이 예. 이 최태민 목사가 유경재단을 전행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탄원서까지 올리고 했는데 당시에 유경 그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영 그러니까 작은 누나 있죠 하고 이제 박지만 씨가 그때는 이제 같은 입장이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아마 최태민 목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경 재단의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우리 좀 말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때부터 근데 정윤회 씨가 누굽니까? 바로 그 최태민 목사의 그 사위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998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 그때 말하자면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렇게 그 이후에 계속 뭐 측근에 있었고 네. 또 그때 이제 지금 말하는 문고리 3인방 그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한 그 문고리 3인방과도 그때 같이 이제 일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참 인연이 굉장히 긴데 그게 이제 유감스럽게도 악연이다 이 말이죠. 아, 악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악연이 더욱 불거진 것이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한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시사 저널에서 이제 이걸 보도했는데 예. 이 박지만 회장이 나중에 이 한다는 사실을 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정윤회 씨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난 한 적 없다. 나는 미행한 적 없다. 했는데 이제 시사전에서 그걸 일단 보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이 박지만 회장하고 관련된 문건, 서양이 변호사,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의 부인, 이 관련된 문건까지 또 100페이지에 이른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전달되니까 이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미행했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를 음해하고 나를 배제하려는 이런 노력을 한다.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은 더 극도로 더 이제 맞서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25년 악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대목에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박지만 정윤회 대질신문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손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양측의 그 주장이 다를 때 과연 어떤 게 사실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필요시에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박지만 회장은 신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피고소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니고 단순 참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출석도 오늘도 이제 자진해서 출석 안 했으면은 사실은 뭐 강제로 이제 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참고인에 대한 구인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대질신문을 꼭 정윤회 씨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다만 이제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터무니없는 일에 얽혀가지고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국정에도 이제 누님에게 이제 해도 끼치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오히려 전격적으로 자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모든 걸 얘기했다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박지만 회장이 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은 하진 않았고 박지만 회장의 절친한 친구인 이제 한선교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가당치 않다. 대질신문은 뭐 참으로 가당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한선교 의원이 글쎄요. 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뭐 조율이 있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박지만 회장의 입장에서도 대질신문에 응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아주 뭐 이제 가정을 많이 한 겁니다만 혹시라도 박지만 회장 측에 무슨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양쪽의 그런 대질신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교수님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윤회 씨가 지금 고소한 사건이 시사저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지금 무슨 7인회 여자인데 그 7인회를 이끄는 사람 그 위에 박지만 회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의심이 들도록 하고 또 국민사회에서도 이제 의혹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이런데 아까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사실 박지만 회장으로서는 고소인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참고인 자격인데 정윤회 씨 입장에서 보면 고소인이란 말이죠. 그 정윤회 씨로서는 뭐 누구하고도 만나서 뭐 따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지금 자신의 현재 입장에서는
만나서 굳이 그 사람 질문하고 대질해가지고 말이지 말을 서로 오고 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저도 생각할 때 박지만 회장으로서는 정윤회 씨가 대질신문하자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박지만 회장이 다른 무슨 어떤 피의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문건 유출하는데 직접 관여했느냐 뭐 지시했느냐 만약에 이런 것이 의혹이 드러나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고 그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면 그때야 지금 저 손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대질 신문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현 이런 상황이라면 박지만 회장이 대질 신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수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 지금 그렇죠. 단계에서는 예,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네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네, 박지만 회장 검찰 수사 뉴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희의 유서 파문. 안타까운 일인데요. 청와대 문서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최경희의 유서가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청와대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암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러니까 한경입니다. 너는 한경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이 최경희와 한경희 뭔가 문서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청와대에서 회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아까 또 저 한경위가 자신이 유출했다고 또 이렇게 저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아까 저 오후에 뉴스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저 말은 최경희가 또 그간에 이제 말하자면 갖고 왔던 문건하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에 난 그 정윤회 뭐 국정농단 뭐 이 문건하고는 다른 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예.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런 문건을 그 정윤회 그러니까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아는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 그 밑에 홍경식 민정수석 비서관, 또 그 밑에 조웅천 그 공직기관 비서관, 예. 그 밑에 박관천 행정관 이 네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최경희가 설령 내보냈다 해도 그 문건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는 게 한편이고 예.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한경희한테 민정비서관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최경희한테 유출 혐의를 둬라. 예. 그다음에 이것은 절대 민정비서관실이나 이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좀 주장해달라. 만약에 요청했다면 그런 거겠죠. 예. 제의했다면. 그런데 제의한 사실 자체를 아직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유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유서에 있는 그런 제의가 뭐냐,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쉽게 다들 이제 회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또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그 회유를 한 적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글쎄요,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전모가 특히나 이런 제의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넘겨짚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있었던 일을 오히려 그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문건 유출 파문이요. 파장은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지금 핵심 관계자들, 당사자들이 다 소환 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하고 너무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정말 저로서는 뭐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시사저널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소를 했고요. 예. 또 언론사들 상대로 하는 그런 명예훼손 소송이 있을 테고요. 또한 또 하나는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 문건 유출 관련된 겁니다. 아니면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그런 유출 혐의가 있었으면 또 처벌 가능하고 그건데 글쎄요, 그런 거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실은 비선의 존재 여부 또는 권력 암투의 존재 여부, 누가 누구에게 미행을 시켰는지 그런 점이 밝혀져야 전모가 밝혀지기 때문에 글쎄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직접 의무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검찰 측에서 밝히려는 의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 결로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손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부분, 이것은 검찰이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밖에 없지 예. 직접 이거다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끝나도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의혹은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이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 조직을 쇄신하는 그런 일대 용단을 내려준다면 아마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소문은 많은데 실체는 불분명합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지, 그래서 결과를 밝혀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